머니마스터 2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수연입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딜사이트 경제TV의 수익의 고수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은 딜사이트S의 김정혁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려나 했지만 또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이후로 조금 시장이 꺾인 그런 분위기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장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증시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어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우리가 좀 뜨겁게 반등하는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졌었다가 지금은 뭔가 좀 정체된 느낌들이 나니까 오히려 오늘 시장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좀 체감 온도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눌러주고 그다음에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수를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24년도 하반기의 흐름으로 보았었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위치는 맞죠.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가격 자체가 그다음에 주도주들 자체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많이 좀 쌓여 있는 증시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증시의 위치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반등할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환율이 다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뭐 1,450원대 수준이면 뭐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굵직한 센 뉴스들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우리 국내 그 흐름들을 보면은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또 좀 잔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주도 업종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엄청 막 터지면서 경기가 좋은 뭐 그런 상황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림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요렇게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시장의 방향 자체를 믿거나 아니면 뭐 지수의 좀 빠른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재료성 그다음에 뭐 뉴스 이슈 혹은 뭐 이제 테마가 씌어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더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그렇다고 시장을 빨리 끌어당길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 뭐 오늘 이후로 시장이 좀 꺾여서 다시 조정이 나와도 뭐 거기에는 뭐 충분한 명분과 그다음에 그런 배경들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뭐 특징주들이라던가 좀 붉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재료 테마성 종목들 시장보다 개별적인 색깔을 띠면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를 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뭐 시장에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개별 종목들 재료 테마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셔서 보다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은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까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코스피도 2,500선에 어느 정도 올라탄 모습들 오늘 드디어 봅니다. 코스피의 2,500선을. 잘하면 오늘 굉장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좀 강한 섹터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쪽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은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선주는 방송에서도 이제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었던 업종인데 뭐 한번 잊혀질만 하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해지다가 싶다가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뭐 52주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도 나오고 뭐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뭐 업종, 뭐 섹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적 개선폭, 그다음에 뭐 지금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조선주를 따라갈 만한 업종이 없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주가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뭐 여전히 조선주가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4년도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급락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만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부각이 되진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지만 3, 4월 달에 한번 흥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수가 빠짐에 따라서 같이 무너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그 펀더멘털 그다음에 가치 이런 평가들보다는 개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재료성, 이슈성, 테마성 요런 힘들이 필요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조선주가 이제 뭐 과거에는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털이 세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면서 뭔가 좀 강력한 무기, 즉 재료성, 테마성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이제 뭐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조선 협업 뭐 이유가 그 내용들을 좀 같이 통화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재료를 같이 달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개선 측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한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는 2025년도에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앞살이 좀 멀리 보는 관점 안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뭐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탑 업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트럼프 관련 이슈들 이제 뭐 선박 건조를 관련해서 동맹국들을 이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조선 협업 국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는 조선주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조선 기자재 혹은 뭐 이제 LNG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뭐 조선주들은 여전히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매수 관점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어떤 거를 지금 자리에서 보면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종목으로 이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삼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 대비해서 아니면 이제 먼저 선행했었던 뭐 하나오션이라던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은 스타트가 조금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 혹은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종목들 먼저 간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삼성중공업에도 충분히 나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적 개선폭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수주 내용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뭐 한 3월 달 정도가 되면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024년도 연간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이번에 이제 또 역대급 아니면 이제 뭐 그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것들이 조선 기업들한테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뉴스 그다음에 실적 발표 자체가 주가를 더 띄워줄 수 있을 만한 뭐 단기 모멘텀으로도 저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2025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뭐 조선주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조선 기자재라고 한다면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계속 끼고 가시는 게 저는 여전히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뭐 지금 당장의 매수가 가장 좀 유효한 기업은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월봉상 차트 안에서 흐름을 보았었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만들어 놨었던 언덕의 위치라든가 과거에 이제 조선주가 흥행했었을 때 그런 주가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최근에 오름세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좀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를 하실 만한 밴드는 저는 12,000원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뭐 어디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12,000원에 매물대가 있죠. 그리고 일봉상 차트 안에서는 언덕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차트에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죠. 매물대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더 빠르고 탄력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따라잡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12,000원에 이제 저항선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뭐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이 위치에서 보다 좀 낮게 들어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여력에 따라서 뭐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2025년도에 뭐 조선주를 좋아하고 그중에 삼성중공업을 편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적어도 17,000원까지는 월봉 차트 보면서 묵직하게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지금 당장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차트의 흐름이 깨지면서 혹시나 이제 뭐 차익 매도 물량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 9,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명목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서 뭐 하단 9,500원, 목표가 17,000원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는 조선 이 수혜 섹터로서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무래도 강한 탄력을 준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좀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하나오션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지만 그 종목들과 함께 키 맞추기가 필요해 보인다. 여러 가지 저평가 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2,000원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목표가 17,000원에 손절가 9,5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있어서 조선과 함께 계속 강한 흐름 이어갔던 게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AI 쪽 훈풍에 이어서 반도체 같이 끼면서 오늘 또 보면 HB 테크놀로지가 18% 강세권 지켜주고 있고요. YC캠이랑 같이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유리기판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요즘에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시야에 계속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딜사이트에서 저랑 같이 또 방송 함께 하시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늘 유리기판으로 많이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잘 터져가지고 좋은 상승률을 보였죠. 네, 다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들이 좀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뭐 강세 아침에 시초가보다는 좀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만 저는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가 씌여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전 여전히 뭐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기판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에 뭐 이제 거래량이 적은 뭐 쉬어가는 음봉이라던가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재매수 구간을 노려보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요즘에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세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음봉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시초가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2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뭐 다시 한번 특징주 이슈로 불거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지금 미증시 안에서도 AI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AI 광풍 속도가 조금 더 불이 붙어가지고 뭐 과거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의 대체자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도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뭐 브로드컴이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뭐 그런 부품주들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분위기도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 안에서 2024년도 하반기의 흐름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낮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충분히 많이 좀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들이 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로 좀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대장주라던가 미증시 안에서의 이런 반도체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단발적인 뭐 이슈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었을 때 단발적으로 강하게 이제 뭐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 차트를 보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주요 위치들이 많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뭐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또 키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또 손정희 회장이랑 트럼프랑 만나서 대규모 금액을 또 이제 미국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손정희의 ARM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테마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이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브로드컴이 최근에 냈었던 뉴스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인텔이랑 브로드컴은 유리기판을 채택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행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이라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가지각색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 안에서도 CES가 시작이 되니까 뭐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슈도 이제 좀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로 인했었던 인맥주라던가 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도 이제는 차익 매도들이 나와서 새로운 이슈 종목이라던가 새로운 테마 종목들이 좀 필요로 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도체가 충분히 좀 충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지금 장기 투자성 종목으로 볼 게 아니라 그중 안에서 재료가 있고 테마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테마의 순환매 관점에서 뭐 중단기 혹은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바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이 죽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안에서의 개별적인 이슈들, 테마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흥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맞춤형 반도체를 이제 앞으로 판매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슈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맞춤형 반도체, 즉 뭐 에이직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에이직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밀었었던 CSL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테마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좀 숨겨져 있는 모멘텀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좀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 그 다음 순환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의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퀄리타스 반도체의 주봉상 차트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가격 조정도 나왔고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도 나왔고 바닥에 매물대를 좀 두껍게 쌓아놨는데 최근에 대략 한 4주 동안은 이 매물대를 위쪽으로 뚫으려는 윗꼬리 시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평선을 먹고 올라와서 안착하는 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올라갈 만한 재료의 명분은 충분한 상황 안에서 지금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도 급등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은 횡보하면서 위쪽에 매물대라던가 저항선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위쪽으로 차트를 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 때까지는 보다 빠르게 그다음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죠.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1,700원이 이 위쪽 마지막 저항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과 시장이 또 어느 상황에 또 바뀔지 모르겠다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일단은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1차적으로는 13,0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매물대 선 여기가 이제 깨지는 그런 자리가 8,5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발 에이직 반도체 쪽의 훈풍이 1월 우리 시장의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탑픽주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 1,700원 이하 그렇게 잡아가고 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8,5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현재 음전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한미 반도체도 PSK홀딩스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올려나 하는 기대감이 천천히 생겨나고 있는데 1월 달 내에 반도체 소부장 상승 랠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1월 달 내내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뭐 이렇게 멀리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뭐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아니면 이제 뭐 말이 오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짧게라도 한번 또 흥행하고 지수를 견인하면서 먹거리를 충분히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가 매수를 하면서 멀리 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뭐 테마의 순환 관점 안에서 지금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는 유행이 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짧게 대응하고 그다음 두 자리 뭐 10% 이상의 아니면 뭐 20% 가까운 이런 이제 단기 수익률에 도전을 해보시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CES 2025를 앞두고 반도체주들이 약간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방금 전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에 있어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SK 하이닉스 음전한 상황인데 1월 내에 20만 원 돌파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SK 하이닉스는 어제 제 야간 방송에서도 같이 다뤘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어제 그 CES 행사가 있기 전에는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음봉 전환이 실망 매물이라고 한다면은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고 음봉이 더 길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나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기업적인 내용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고 이 증시 안에서도 뭐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반도체 분위기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빨리 되는 종목이 SK 하이닉스 혹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재가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부터 강하게 올라갔었던 조선, 그리고 현재는 살짝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몇몇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는 반도체 섹터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뽑아주신 탑픽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스페셜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스페셜 공략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일단은 뭐 조선주도 반도체도 아니고 새로운 테마 쪽에서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 어제 우리 증시 안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CES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몰이를 했었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테마의 그 키워드가 좀 반발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동물지병이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그랬고 뭐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불어오는 뉴스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 질병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어제 한 방만 쓰고 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힘을 잘 주고 있었던 테마들의 소진으로 인해서 거래량들이 더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는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어제 뉴스들을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에서는 뭔가 좀 뉴스를 자극적으로 쓰는 데에서는 제2의 코로나 공포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한 쪽에서는 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일부 지역 안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500% 이상 또 급증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국내 확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코로나 때 흥행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과 과거에 봤었던 그 종목의 엄청난 캐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 이슈는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은 편입을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급등주를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음봉의 조정이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큰 질병 이슈가 나왔었을 때 항상 1순위는 진단키트였고 그다음에 2순위로 따라가는 거는 관련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2순위의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뭐 1순위와 2순위의 재료를 둘 다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 차트 흐름 보면서 지금 진매트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장에 이 진매트릭스를 좀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작가님께 원고를 보내드렸었을 때는 좀 주가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원고에 올렸었던 3,600원 매수 가격이 지금은 위쪽으로 좀 넘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점심시간 때 이제 한번 단기적인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을 당장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기다리면서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주가가 3,630원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가격이 높아도 3,600원 이하로 최대 가격 3,600원 이하로 내려오는 자리에서 음봉 매수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어도 이제 하단 구간 3,250원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수 가격과 매수 구간으로 분할 매수 가격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서는 이 이제 지지 라인이 깨질 수 있을 만한 3,100원을 손절가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데 지금 진매트릭스가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세고 빠르고 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하루 만에 뭐 15%, 20% 혹은 뭐 상한가 가까운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봉에서 조용할 때 매수했다가 그런 한 타이밍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질병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빠른 급등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매트릭스가 가격을 좀 낮추는 시기들을 기다려 보셨다가 같이 또 편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약간 눌림이 나올 때 조용한 음봉 매수를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2의 코로나라고 여러 가지 공포 얘기가 나오긴 해도 그때만큼의 강한 수익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테마성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1월 하면 또 20일 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 미 증시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한 1월 말까지 우리 시장에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의 그러니까 취임일로 인해서 증시가 부정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내 코가 석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그 정치적인 리스크라던가 그로 인해서 이제 반발이 된 뭐 높은 환율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시장이 어느 정도 범위에 움직일 거고,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기보다는 시장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개별적인 재료주에 당분간은 집중을 하시는 게 보다 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했었는데 이런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